한국 헬페이지는 한국에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돕는 단체이고요. 또 해외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저소득 노인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헬페이지 인터내셔널이라고 영국에 본부가 있는 국제단체, 한국 헬페이지는 그 네트워크 기관으로서 지금 한국에서 한 30년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과연 그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을 보고 수상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르신들을 돕는 단체로서 어르신들을 돕는 사업을 해왔고 그 사업이 노인 자조 모임 사업인데 사실 노인 자조 모임 사업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노인 자조 모임 사업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노인 자조 모임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활동을 했고 그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그 어르신들이 계신 마을, 그 어르신들이 계신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우리는 이 사업을 잘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셜 임팩트 상은 우리 단체가 이렇게 받아야 될 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상은 당연히 그 자조 모임을 통해서 지금도 그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참여하고 계신 그 어르신들이 이루어낸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한 상을 저희한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셜 임팩트 상 받았다고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자랑하겠습니다. 노인 자조 모임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어르신들이 회원이고 그 회원의 수가 적으면 한 20명, 많으면 한 50명. 그 어르신들이 회원으로서 모임이 있는 거고 그 어르신들이 이제 회원으로 있으면서 그 리더십을 당신들이 뽑아요. 우리가 이제 임원이라고 하는데 그 임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노인 자조 모임이 그 운영되게 하는 거죠. 노인 자조 모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그 어르신들이 그 모임에 들어가서 어떤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노인 자조 모임이 있는 그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 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여기 회원이 되면 내가 여기 회원이 돼서 도움을 받는다와 그 다음에 내가 이 회원이 돼서 이 마을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줘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든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의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노인 자조 모임이 그런 형식과 모양을 갖고 있지만 이 모임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어르신들한테 가서 그 어르신들한테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게 뭔데?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르신들을 위한 거고 그리고 이 마을을 위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내가 힘든데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마을들을 위해서 또 여기 회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냐 활동을 하냐 나 싫어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나는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의 빈곤한 지역에 또 가난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하는 NGO들이 들어가서 뭘 원합니까 하는 거를 주워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거를 받는 데 익숙해 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접근을 해서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여하고 베풀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찾기가 거의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첫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목적이 자신이 무엇인가 받기를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20명에서 50명에 동의하는 그 어르신들을 모으는데 한 1년 걸리고요. 잘하면 6개월이면 돼요.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얻어내야 돼요. 자, 모임은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회원은 리더십이 있고 그 리더십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회원 중에 누군가가 나 그거 싫습니다 라고 하면은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동의를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첫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노인 자조 모임은 마을 단위로 이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 자조 모임이 마을 단위로 형성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대출 사업도 하고 홈케어 사업도 하고 그리고 소득증대 사업도 하고 이제 모금 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이 노인 자조 모임이 하게 되면서 우리도 그렇고 노인 자조 모임의 리더십도 그렇고 회원들도 그렇고 노인 자조 모임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당신들의 활동을 하고 또 노인 자조 모임이 에 있는 회원들도 좀 더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자조 모임이 노인 회원들 자기 스스로 그 회원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노인 자조 모임이 개인의 이익이 되지만 또한 우리들이 잘 이 활동을 하면은 우리 마을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그 대상이 결국에는 그 마을에 있는 지역 정부예요. 그러니까 한 동이면 동사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 정부의 이제 지역 관리죠. 정부 관리한테 가서 우리가 이 마을에서 활동을 한다. 소액대출 사업도 하고 홈케어 사업도 하고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좀 지원해달라. 우리 노인 자조 모임을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가 어느 순간 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조직이 완전히 되는데 한 1년 걸리고 그리고 당신들 모임이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모임의 어떤 역량이 갖추어지고 그 모임에서 우리도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한 1년 반, 2년 이렇게 될 때쯤 되면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을 이제 동사무소나 그보다 더 적은 단위의 정부의 관리들이 이 어르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개인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들어주거나 뭐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 50명 정도 되면 한 30명, 50명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마을이다 했을 때 이제 마을의 그 이제 범위가
나라마다 다른데 한 10개 정도의,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한 2개, 3개 이렇게 자주 모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개 자주 모임도 한 100명이 되는 데 있어요. 그럼 이제 쪼개서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규모가 되면 마을의 정보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자주 모임이 이제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졌을 때 얘기인데, 마을 정부와 미팅하는 거를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가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동사무소 가서 거기 있는 동장님한테 우리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엔 같이 가죠. 활동가와 같이 가서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만나달라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 얘기하세요 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부터 훈련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관리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하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일종의 역량이 갖춰지고, 당신들이 그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좀 더 자신이 있어서요. 소액 대출 사업도 잘 돌아가고,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회의도 열심히 되고, 리더십도 이제 잘 갖춰져서 이제 무슨 마을 행사 있으면은 가가지고 행사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원활하게 착착착 되면 더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제일 이제 그 마을에서 제일 동사무소 가서 하는 것 중에 제일 목표로 하는 거는 거기서 예산을 타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마을마다 동사무소에 주어진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다리를 보수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게 거기 예산 제목이 그 마을의 이제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예산 과목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갖고 이제 보통 마을 길 만들고 도로 만들고 그러는데, 그 예산 중에 일부를 우리 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갖고 이런 활동하는 데 쓰겠다. 또 활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 그럼 제안서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와서 이제 활동가들이 제안서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제안서도 만들어야지, 가서 설명도 해야 되지. 당신들이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기간은 3년 내. 그걸 우리가 떠나더라도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안서를 거의 다 써뒀지만 써서 제출하고, 옆에서 코치했지만 발표하고 해서 월 10불을 받아요. 월 10불.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정부에서 돈 받는 거예요. 이거 받고 이제 축제 분위기예요. 당신들이 해냈다. 정부로부터 돈 받았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마을의 하나의 단체로 그게 필요하면 공식적인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런 공식적인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자주 모임은 당신들 스스로 모여서 체족하고, 당신들 스스로 모여서 서로 돕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이제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 마을에서 하나의 작은 단체로서의 그런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할을 얼마나 잘하냐? 그거는 이제 당신들의 역량에 달려있는 건데, 그렇게 경력을 쌓은 마을의 노인 자조 모임이 한 지역에 한 10개가 되잖아요. 10개가 되면 50명 곱하기 500명의 회원이 있는 거죠. 그 10개의 리더십을 뽑아요. 연합회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리더십들이에요. 리더십을 잘 뽑으면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 활동들을 확대해 나가요. 근데 그 리더십 중에서 그냥 뭐 나는 누가 시켜서 했어. 그런 데는 활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연합회에서 다 같이 모이니까 그런 자극을 주고, 그리고 리더십이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가 이제 연합회 목적인데 쉽지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8페이지가 옆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 리더십의 활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동 모임의 역량과 그 상황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되지만, 그래야 우리가 아니라, 즉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어떤 단체나 NGO가 아니라 자조 모임이 그 지역에서 정부의 지원과 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단체들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해서 하는 거죠. 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영향이 크게 미치는 대상이 어르신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젊은 사람들이 걸렸을 때와 노인들이 걸렸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치명적이다. 어르신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을 때 당신들한테 이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겁나도 마스크 쓰고 나갈 수 있을 때 나가고, 또 SNS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어르신들은 뭐 당연히 SNS 못하는 거고, 코로나라는 거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면서 점점 더 외로움이 깊어지고 사회적 고립감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더더욱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있고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무엇보다도 다시 옛날처럼 모임을 갖고, 또 옛날처럼 목소리도 내고, 옛날처럼 태도도 하고,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뭐 우리 단체만의 그 동기는 아닐 거라고 봐요. 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모든 단체들이 다 거의 비슷한 그런 동기를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당장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이야기가 큰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해주는 이야기가 요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됐는데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얼마나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코로나는 굉장히 노인들한테 치명적인 그런 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신들이 나서서 마스크를 나눠줬다. 그런 당신들의 활동을 들을 때 그게 큰 동기가 됩니다.